MBC 뉴스 보도에 대해서 그 내용, 그리고 우리가 그 뉴스의 소비자로서 뉴스 보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을 해보자. 이런 주제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것은 2019년 7월 15일 MBC에서 보도한 교통사고 소식, 그것입니다. 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7월 12일 오전 11시경, 장소는 서울 동작대교. 이렇게 보니까 이 사실보도에서 언제 어디에서 하는 것이 나왔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쇠파이프 수십 개를 싣고 가던 트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이 가다가 앞차를 미처 발견을 못하고 있다가 앞차를 보고 급정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실려있던 쇠파이프가 앞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쏠리면서 이것이 앞쪽으로 날아가게 된 것이죠. 쏟아져 내렸는데 바로 앞에 있던 승용차의 뒷유리에 가서 꽂힌 것 같은 그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날아간 셈인데, 이렇게 돼서 이 뒷유리를 다 깨고 또 일부는 조수석 앞에 있는 앞유리까지 깨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사실관계, 그런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방금 들은 그 사고 내용, 거기에서 좀 특이하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시점의 차이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7월 12일이고 이것을 MBC가 보도한 것은 7월 15일이다. 그러면 현장 보도는 분명히 아니겠죠. 날짜가 지난 다음에 하는 보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전 정보를 가지고 실제 방송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승용차 뒷자리에 쇠파이프 수십 개가 박혀 있는 사진, 이것은 이제 그 장면 설명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과연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현장이 아니고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왜? 지금이 아니고 며칠 전 일이니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앵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요. 서울 도심을 달리던 차량에 난데없이 이렇게 쇠파이프가 날아들었습니다. 자칫 운전자가 숨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여기까지 앵커의 발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좀 유의할 것은 앵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도심을 달리던 차량에 난데없이 이렇게 쇠파이프가 날아들었습니다. 앞에 사진은 차에 쇠파이프가 수십 개가 박혀 있는 사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것은 테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난데없이 날아왔다는 이야기는 난데없다. 그것은 앞쪽도 뒤쪽도 아니고 사고의 원인 지점이 확정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광장에 있는데 어디선가 그냥 총알이 날아왔다. 이랬을 때 난데없이 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360도로 그 전체 방위를 정했을 때 어느 지점인지 모른다. 이럴 때 상당히 두렵죠. 그런 인상, 그런 것을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쇠파이프가 날아들었습니다. 지금 교통사고니까 뒤에서 앞차를 받은 셈이죠. 사실은 이 파이프가. 그런데 난데없이 날아들었다고 하니까 어디서 쇠파이프를 거대 활로 쏴서 이 차에다가 맞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바로 이 공포심, 이것을 증폭시키는 그런 앵커의
발언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기자가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뉴스를 볼 때 리포터라고 안 쓰고 리포트라고 쓴 것을 봤을 텐데 좀 의아하게 여겼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리포트라고 썼을까? 짐작컨대 리포터하고 기자는 다르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보고하는 사람이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리포터라고 안 쓰고 리포트라고 썼다고 일단 이해를 해보기로 하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난 12일 11시쯤 서울 동작대교, 이것이 과거 시점이라고 알려주는 것은 딱 이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 승용차 뒷 유리창에 쇠파이프 수십 개가 박혀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아주 그게 현장에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주는 제주라고 해야 하겠죠. 분명히 지난 12일이라는 것은 과거 시점인데 지금 쇠파이프 수십 개가 박혀 있다. 이것은 현재화한 서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상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영상 자체로는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래픽까지 집어넣어서 그 쇠파이프가 날아가는 장면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맨 첫 줄에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다음 내용을 보지 않는 한 현재 진행 중이다. 이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다. 이렇게 착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보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망연자실한 운전자는, 이때 그 운전자가 망연자실한 건지 아닌지 지금 기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시청자에게는 보입니다. 사실과는 다른 것이겠죠. 그 운전자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한 남성이 쇠파이프를 당겨서 빼냅니다. 역시 현재 시점입니다. 도로변에서도 쇠파이프 여러 개가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현장감 있게 바로 지금 사고 현장을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 그렇게 MBC 화면은 비추고 있습니다. 두께 10cm, 길이 5m의 쇠파이프는 승용차 뒤를 따라오던 트럭에서 날아왔습니다. 앞 유리창까지 구멍이 나 차량 블랙박스가 창밖으로 튀어나왔고 머리바지는 떨어져 나가 뒷좌석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두개골이 깨져서 속이 드러난 것 같이 그런 속이 안 편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쇠파이프는 승용차 뒷 유리창을 산산조각 낸 뒤 차량 앞 유리까지 차체를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 표현을 보면 시청자들이 공포감, 오싹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또 그런 감정을 극대화하는 그런 기법을 쓰고 있다.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화물 적재 불량. 서행 중이던 피해 승용차를 트럭 운전자가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자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채 실려있던 쇠파이프들이 앞으로 쏠리면서 그대로 승용차를 덮친 겁니다. 또 덮쳤다고 하고 있죠. 다행히 쇠파이프가 조수석 쪽으로 날아와 운전자가 다치지는 않았지만 조금만 비껴 맞았거나 차량 뒷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로서 들을 때는 그냥 무난히 그렇겠네 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뉴스다 하는 것이죠.
MBC 뉴스. 뉴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느낀 대로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이 혹은 잡담하듯이 술술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이 아닌 것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살이 많이 붙게 되고, 그리고 듣는 사람이 그 살이 붙여진 포장이 된 것을 뉴스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선 이 부분을 정상적인 뉴스라고 한다면은 덧붙여진 것을 다 떼어내고 정말 육하원칙만 간략하게 거기에 따라서 이 보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왜곡된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여기에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다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실제로 발생했는가? 자동차가 부서졌습니다. 물론 도로의 흐름도 망가졌죠. 교통이 피해를 본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자동차 피해를 본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법적으로는 재물손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괴, 이것은 또 형법적인 개념이니까 재물상의 결국은 돈으로 손해를 봤다. 재물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지 않았고 사람이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조금만 비껴 맞았거나 차량 뒷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다. 이것이 뉴스냐? 아니면 기자의 입담이냐? 분명히 이것은 뉴스는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고, 그런 상상을 하는 것도 기자만 하니까. 왜냐하면 기자가 지금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것을 둘로 나눠보기로 하죠. 조금만 비껴 맞았으면 운전자가 사망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현실은 운전자는 사망하지 않았고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흔히 영문법 배울 때 현재 사실과 반대의 사실, 즉 가정의 사실, 가정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하고는 다르죠. 이것은 기자의 상상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죠. 우리 일반인들도.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 만일 지금 조금만 비껴 맞았거나 했는데 그 다음에 차량 뒷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인명피해는 사람이 많이 죽는다 하는 얘기겠죠. 한 사람이 아니고 더 많이 사망한다. 그런데 뒷자리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뒤에 사람이 타고 있었으면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기자가 갖다 놓는, 이것은 좀 과도하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상상의 산물을 보도를 해버렸다. 이거 과연 이것이 사실 보도인가?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평가, 해석과 거기에 해석도 있는 사실을 해석한 것이 아니고, 혹시 그랬다면 하는 가정적 사실까지도 집어넣어서 상황도 바꾸고 결과도 바꿔서 이것을 보도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기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화물 적재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것만 매년 40여 건. 그런데 여기는 동작대교입니다. 일반 도로죠. 교통사고가, 이 적재불량 교통사고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다 그랬는데 고속도로에는 화물차가 많이 다니죠. 그것이 매년 40여 건이다. 우선 이러한 갖다 비교를 하는 대상을
좀 절제해서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이번 경우 같이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가. 그야말로 적재불량으로 거기에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무거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지금 이 기자가 하는 이야기는 화물 적재불량으로 사고를 내는데 이것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이다, 이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난 2017년부터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이렇게 이미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어서 이번 사고처럼 인명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벌점 15점에 범칙금 5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 적재 불량으로 이번 사고처럼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즉 자동차만 망가지고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벌점 15점에 범칙금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 지금까지 보았던 이 자료를 텍스트처럼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하고 논의를 해보기로 합시다. 물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이 기사가 어느 기사이고 또 이 기자가 누구인지 알려면 알 수도 있어서 이야기를 해두는데, 이 기자 개인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런 뉴스가 매우 흔하기 때문에 이 기자만 독특하게 이런 식으로 보도 기사를, 기사 작성이라고 해야 하나, 리포트를 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 개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흔한 뉴스의 세태, 그것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겠다 하는 것을 밝혀둡니다. 흔히 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실보도 이렇게 되겠죠.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뉴스는 그것이 수필인지 꽁뜨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그 지면을 낭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실 보도는 분명하게 그 사실을 확인해야 하겠죠.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정도, 그래서 그 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사고 발생은 7월 15일에 보도를 했고 발생은 7월 12일이었고 결과는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물손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아무래도 부주의해서 재물손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간략하게, 그런 간략한 뉴스로서 보도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보도가 나왔다. 그러면 그러한 뉴스를 본 일반 국민은 이제 다음과 같은 생각을 차례차례로 하게 될 겁니다. 한번 이 과정을 같이 밟아가 보기로 하죠. 우선 이러겠죠. 매우 위험한 일이 발생했구나. 그래도 인명피해가 없었으니까 다행이다. 그러겠죠. 그렇긴 한데 만일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인명피해가 생기는 그런 일도 될 수 있겠네. 그러면 걱정이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해야 하겠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 적재불량하는 것은 화물차 운전자가 관리할 수 있죠. 그 운전자의 관리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이 뉴스를 많이 보고 그리고 2번, 3번 반복해서 체크를 하고 단단히
제대로 화물 적재를 하도록 해야 하겠다. 점검을 좀 철저히 하자.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이 사고가 이미 났으니까 그 사람들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을 하겠죠. 우리가 요즘 우리 뉴스를 보면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또 그것이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가 있고 이랬을 때 국민들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심각한 범죄일 경우에는 여론이라는 차원에서 조금은 가능한데, 너무 그것을 많이 하게 되면 그거 이상하게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범죄는 아니고 사고 이러니까 그 당사자들이 해결하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해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고 낸 사람이 책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서진 차도 그것도 배상을 해줘야 될 것이고, 또 만약에 앞차 운전자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치료도 해줘야 될 것이고, 또 쇼크를 받았다 이러면 또 위자료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물론 그 사고를 낸 사람은 돈을 많이 손해를 보고 피해자한테 미안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제일 안 된 사람은 피해자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자 참 안 됐다. 얼마나 놀랐을까.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끝을 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MBC의 이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MBC에서 우선은 내가 계속 반복을 하는데 7월 12일의 사고 사진을 7월 15일에 보면서 그러니까 한 30년 전 일을 가지고 지금 다시 꺼내면 마치 오늘 그 일을 당한 것처럼 막 가슴을 치면서 우는 사람들 보면은 좀 특이하다 이렇게 느끼죠. 그런 태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할 때 정말 동공이 확대되고 심장이 빨리 뛰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쇠파이프가 날아왔다. 쇠파이프는 차체를 그대로 관통했다. 그대로 승용차를 덮쳤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헉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위험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이 화물차 운전자가 사고가 아니고 어떤 사건을 저지르고 또 고의로 그렇게 한 것처럼 거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MBC의 핵심은, 이 뉴스의 핵심은 피해 상황을 클로즈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 상황을 클로즈업해서 파손된 자동차, 아주 위험한 쇠파이프, 좀 자기의 입장이 거기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좀 끔찍한 이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우선 카메라가 향하는 방향이 그렇다.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만일 조금만 비껴 맞았으면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다. 즉 운전자가 사망할 뻔했다. 운전자는 지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멀쩡하게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전화한다는 얘기도 있죠. 사진도 있습니다. 만일 뒷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다. 사람이 그러면 큰 인명피해는 다수 사망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상상태, 상상을 해가지고 만일 이렇다면 하면서 그 공포 그리고 피해의식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럴 수 있다. 다정다감해서 그럴 수 있다 하는 거하고
이 뉴스 보도라고 하는 업무,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이 업무를 막 감정에 휩쓸려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생긴 것하고 그 선이 불분명해지죠. 우리는 여기에서 어차피 뒤에서 그 처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법의 세계에서는 상상을 가지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움을 남보다 아주 잘 느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더 큰 피해라고 인정해 준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상상을 해보니까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제 처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처럼 인명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벌점 15점에 범칙금 5만 원이다. 이것이 솜방망이 처벌이다. 마치 그 화물차 운전자가 그 죽일 인간 막 이런 분노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이런 대상처럼 보인다는 게 좀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게 왜 비논리적이냐면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에 만약에 앞으로의 상황이 막 바뀔 수 있는 영화처럼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2, 3일 전에 사고 나서 차가 부서졌다.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때 가서 이런 보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운전자는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나머지를 다 민사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거, 범칙금 5만원 그까짓 거 이러는 것이죠. 돈 5만원, 돈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만원이라는 그 5만원권 한 장,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범칙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예 그냥 범죄를 노상 저지르는 사람이면 모르는데 그 화물차 운전자 역시 자기가 그런 일을 해서 그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 얼마나 그 데미지를 입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지 5만 원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남의 일에 이렇게 쉽게 개입해서 남을 쉽게 단죄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자로서 넘어갈 수 있는 선을 넘어갔다. 그냥 본대로 냉랭하게 그냥 기록을 하고 알리는 것이 그것이 보도하는 올바른 태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MBC 이쪽에서 보면은 바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려는 심리, 아주 불안하고 좀 나이 어린 그 아이 엄마처럼 온 세상이 다 자기 애를 해칠 것 같은 불안감, 이거를 어떻게 좀 보장을 받았으면 꼭 그런 심리가 보인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의 문제점은 바로 내 땅은 내가 지키고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상대방의 안전도 내가 지켜야 한다 하는 이런 책임감, 바로 자율정신이 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법을 강화하면은 이것처럼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걸핏하면 법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 해주고 싶은데 법은 일 저지르고 나서만 작동을 합니다. 사람 죽이고 나서 작동하고 사고 내고 나서 작동합니다. 일단 누군가는 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율은 그러한 불행한 일을 애초에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율을, 이 법에 의한 보장, 그거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뉴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MBC 보도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번에 이러한 것을 보고 나면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막 불안해지겠죠.
남을 못 믿고,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좀 강하게 잡아주세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미리 혹시 저 사람이 오늘 사고 안 낼지 매일 아침 체크도 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심하게 말하면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어떻게 인간을 신뢰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멈추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뉴스 가운데 현장 뉴스, 그런 것은 원래 그 특성상 정보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 불이 날 때 피해자로서 그 화재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인터뷰를 하면 제대로 된 뉴스는 안 나옵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태워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관제탑에서 그 화재 진압을 지휘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늘 했었습니다. 이 현장 뉴스의 경우에 지금 아주 현장감을 살려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 사건, 그 사태가 아직 종료되지 않고 진행 중일 때, 예를 들어서 불이 아직 진화가 안 되고 계속 타고 있다. 범죄자가 인지를 잡고 아직까지 계속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좀 현장감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사건이나 사태가 종료된 후에 리포터가 가서 높고 빠른 말씨로 아주 급박한 분위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단호하게 그것은 쇼다, 연기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쇼, 가끔 우리 그 언론 방송사에서, 특히 방송사인데 저녁에 일정한 시간에 뉴스가 나오죠. 그것을 라디오 같으면 이곳저곳을 바꿔서, TV도 이곳저곳을 바꿔서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난리 난 듯이 소리들을 지릅니다. 곳곳에서. 그래서 왜들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이런 쇼가 일상화된 국가의 국민들, 이제 결국은 시청자, 이렇게 될 텐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이것은 분명히 현실로 나타난 것들입니다. 그들의 두뇌에는 공포에 관한 정보가 축적이 됩니다. 다 기억을 하고,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급박한 음성, 높은 목소리, 다급한, 그리고 또 크기도 하죠. 이런 것은 일종의 그 사이렌 소리처럼 돼서 우리 국민들, 우리 시청자들이 그 속에서 살아간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런 인간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강한 자극, 이런 것들, 그것도 특히 사이렌 소리, 공포감, 이런 것으로 샤워를 하면서 24시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포나 분노 등에 대한 감각이 극도로 각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폭발하는 것이죠. 쉽게 남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인들을 보면 목소리도 크고, 또 사용하는 언어도 좀 사납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 또 약자를 보호한다, 이런 말을 쓰는 그 빈도수만큼 남을 쉽게 범죄자로 몰아버리고 공격하고 이러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정의를 실행하는 사람들처럼 아주 당당하고 큰 소리를 내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강한 인간일까? 여기에 이르게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남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공격하는, 그것도
강자한테는 못하죠. 대부분 자기보다 좀 약자 혹은 약점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요즘 시기에 그 소위 적폐라는 것도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으로 손꼽힌다. 또 전에 어떤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하면 그것이 지금은 강자가 아니고 약점이다. 낙인 찍힌 자들이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보다 약한 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그 공격의 선두에 선 사람들이 대단히 무력하다 하는 것이죠. 보기에는 사납지만 실제로는 인간으로서는 허약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기에 폭력이 강해 보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면 여러분도 강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폭력은 아주 대표적으로 독과점인 것이죠. 힘이 세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무기를 잘 다루거나 아무튼 독과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과점이 성행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지배 피지배 관계 이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절대 다수가 피지배 계층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렇게 폭력 독과점을 하고 있는 지배층, 그들이 지배자로서 리더십이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두뇌 능력이 삼류입니다. 이것은 아마 별로 예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러한 힘으로 지배층을 세우고 그리고 나머지들을 적폐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나머지 다수를 피지배층으로 만들어 가서 계속 갈 수 있겠는가? 사실 지금 이 폭력의 지배층에 올라서 있는 것이 일부 언론 방송사도 올라서 있죠. 정치인들, 특히 여성을 앞세워서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색깔이 약간 섞여 있어서 지금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일 이러한 어떤 그 지배구조, 이걸 갖고 살아가려면 21세기에 쇄국하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쇄국할 수 없죠. 대한민국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로 나가서 거기에서 경쟁에서 이겨서 필요한 것을 가져와야 하는 그런 국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하는 그 선진국들, 우리가 좋아하는 가치 있는 그 상품들, 이것을 만드는 선진국들은 두뇌 능력이 인류입니다. 삼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국가가 몰락하게 됩니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자기들이 지키던 어떤 가치, 질서, 이거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가지고 그렇게 너무 침소봉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좀 이제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기로 합시다. 저 사람은 안 그러겠지 했던 쉽게 말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또 유명한 학자, 교수,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까지 어떤 모습이 자주 눈에 띄는가? 매일 거짓말하고 유식한 척하고 천재인 척하고 남이 만들어 놓은 성과를 훔치고 자기의 재주라고 자랑을 하고 배신하고 남을 탓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전에는 넥타이 메고 사는 사람은 안 한다 했던 그런 시위를 시위거리가 아니어도 걸핏하면 나가서 시위하고,
또 그럴싸하게 남을 욕하고 교양이 밥 먹여주느냐 하면서 이렇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추구하는 것이 똑같죠. 돈입니다. 돈에는 귀천이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든 이 사람들이 모두 의견 일치해서 이거는 지켜야 돼 하는 것이 돈이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출세의 수단이고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아니 그것이 추구하는 바다. 그렇게 해서 정치인도 되고 더 높은 자리도 나가고 한다. 사람들 위에 서고 인기인이 된다. 이런 의식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내버려 두고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이렇게 살면 세상이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당사자들 나름대로 상당히 치열하게 살고 있죠. 매일매일. 그 당사자들이 얼마나 진보할까? 그 실력이 얼만큼 좋아질까? 매일 욕하면 1년 후에는 욕에 있어서 그 정상에 서게 될 것인가? 그것이 진보인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그 많은 일들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느 큰 그릇이 있다, 숫자가 있다 하면 그 중에서 하나, 딱 한 번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둘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얼마 중에서 한 번 하라는 것이냐? 100만 중에서 한 번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 전부는 하루 종일 그리고 평생 동안 실력을 연마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더 나아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비전과 의지를 지닌 인류들, 그래서 그들이 인류인 것이죠.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인류가 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